우리는 오랫동안 서로에 대한 감정을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가 술을 조금 과하게 마시고 나서야 관계가 미묘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저보다 10살 많은 그녀가 저를 키워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려는 순간 침대 옆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 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을 통해 그녀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제 바로 앞에 있었고 그녀의 숨결이 제 얼굴에 닿을 때마다 제 심장은 조금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고 싶었지만 중간에 멈추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제 마음속에서 자책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사랑과 책임으로 길러주신 분이었으니까요. 어떻게 감히 제가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건 분명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수입니다. 올해 27세로 대학을 막 졸업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제 삶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그 후로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던 시절 저는 항상 가장 늦게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일이 바쁘셔서 저를 늦게 데리러 오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십몇 년을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다 제가 16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 한 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영수야, 인사해. 이제 우리 셋이 함께 지내게 될 거야. 그녀의 이름은 박은혜였고 저보다 10살 많았으며 아버지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녀를 처음 봤을 때 와, 정말 예쁘다 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그녀에게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짐을 싸서 우리 집으로 들어왔고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저를 키우며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녀를 반대할 수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어색하고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녀는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왔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고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저와 그녀의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른 후 저는 한없이 외롭고 불안했습니다. 그런 저를 돌봐주신 건 바로 그녀였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녀를 이모라고 불렀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모와 함께 살면서 이모가 힘든 상황에 처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저는 이모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빈자리를 서로의 존재로 채우며 지내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이모를 단순히 아버지의 여자친구가 아닌 저의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직장이 집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빌려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모는 종종 저를 보러 오셨고 낮에 저를 보신 후 저녁에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모는 조금 기운이 없어 보였고 저와 함께 술을 마시자고 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둘 다 술을 많이 마셨고 기억이 흐릿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은 이모를 이부자리에 눕힌 것뿐이었고 그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깨어 휴대폰을 확인하니 새벽 3시 반이었습니다. 이모는 여전히 술을 마실 때 입었던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불도 제대로 덮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잠을 자던 중 이모는 무의식적으로 제 쪽으로 몸을 기대며 따뜻함을 찾는 듯 했습니다. 제가 일어나려 하자 이모는 잠결에 제 옷자락을 잡았고 한쪽 다리는 제 배 위에 살짝 얹혔습니다. 순간 당황한 저는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모는 겉보기에 아주 날씬하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은근히 볼륨감이 있는 몸매였습니다. 이모의 다리가 제 배 위에 얹히자 저는 살짝 밀어보려고 했지만 제대로 밀 수 없었습니다. 이모의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감촉에 온몸에 힘이 빠져 아무런 힘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모의 무의식적인 행동에 저는 점점 더 긴장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이모의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린 후 조심스럽게 옆으로 비켜나왔습니다. 그런 후 이모의 다리를 다시 천천히 내려놓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이모가 편히 자는 모습을 확인한 후 저는 한숨 돌리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용무를 마치고 나와보니 이모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이모 일어나셨네요. 제가 인사하자 이모는 피곤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더니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샤워 좀 해야겠다. 그녀는 화장실로 들어갔고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사는 원룸은 화장실과 침실이 가까워서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그 소리를 들으며 어제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어제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모는 무슨 이유인지 눈물을 글썽였고 저는 그저 묵묵히 옆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술잔을 주고받다 보니 어느새 취기가 올라왔고 서로의 고충을 나누며 마음이 조금 더 가까워졌던 날이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때 갑자기 샤워 소리가 멈추고 이모가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어머 하고 외쳤습니다. 저는 놀라서 무슨 일이세요, 이모? 라고 물었지만 이모는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옷을 깜빡하고 안 가져왔어. 이어 화장실 문이 살짝 열리며 이모가 말했습니다. 영수야, 내 옷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저는 얼른 옷장에서 티셔츠와 반바지를 꺼내 문틈으로 건넸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모. 고마워, 영수야. 잠시 후 이모는 제 옷을 입고 방으로 나왔습니다. 제 옷이 그녀에게는 약간 커 보였지만 이모는 아무렇지 않은 듯한 표정으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모가 너도 씻고 와. 어제 술 냄새가 아직 남아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서둘러 옷을 챙겨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이모가 씻어놓은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고 있던 옷을 모두 세탁해 두었고 그 중에는 검은색 원피스와 스타킹도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이모가 속옷까지 모두 세탁해 두었기 때문에 현재 속옷 없이 제 옷만 입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생각에 마음이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물 온도를 낮춰 차가운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보니 이모는 이불 속에 들어가서 얼굴만 살짝 내민 채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부끄러워 보였고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척 누웠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지만 괜히 어색할까봐 일부러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이모가 제 등을 살짝 치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멀리 있어?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이모의 말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이모는 제 손을 가볍게 잡았고 저는 그녀를 보았지만 이모는 이미 눈을 감고 잠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모의 손을 잡고 가만히 누워있자 마음이 이상하게도 편안해졌습니다. 이모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모는 이미 집을 떠난 후였습니다. 아침 일찍 화장실에서 그녀가 드라이기로 옷을 말리는 소리를 희미하게 들었지만 너무 피곤해서 다시 잠들었었습니다. 이모가 남긴 따뜻한 온기와 손의 감촉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요즘 여름이라 어제 저녁에 널어둔 옷이 아침까지 거의 말랐고 이모는 드라이기로 남은 습기를 완전히 말렸습니다. 어젯밤 마셨던 맥주병과 안주들은 모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집안은 이모가 깨끗이 치워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왜 이모가 어젯밤에 저와 함께 술을 마시자고 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새벽에 샤워 후 이모는 침대에 누운 지 얼마 되지 않아 잠이 들었지만 저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모는 잠든 후 무의식적으로 제 쪽으로 몸을 기대며 따뜻함을 찾았고 반쯤 몸을 제 쪽으로 기대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잠결에 얼굴을 제 얼굴 가까이 다가와 마치 애교를 부리는 고양이처럼 몇 번 얼굴을 비비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여웠습니다. 하지만 이모가 속옷 없이 저의 헐렁한 옷만 입고 있는 상태였기에 그 상황은 저에게 큰 혼란을 느끼게 했습니다. 어젯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이모가 저를 너무도 편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깨닫고 나니 저는 약간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성인 남성인데도 이모는 여전히 저를 어린아이로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빨리 성장해서 이모를 보호해줄 수 있는 남자가 되고 싶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한 것만으로는 아직 이모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에는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주말이었지만 회사 일이 바빠 저는 쉬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직장이 제 적성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졌고 그 후 공무원이 되기 위해 시험을 준비하며 계속해서 공부해야 했습니다. 제가 취직하고 일하는 힘든 시간 동안 느낀 것은 안정적인 직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은 후 책상에 앉아 문제를 풀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금세 흘러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자취방문이 열리고 이모가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모,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모는 미소를 지으며 왜 내가 오니까 안 반가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손사래를 치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보고 싶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모는 웃으며 며칠 동안 여기서 지내다 가려고 너 혼자 있는 거 보니까 걱정돼서 왔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이모는 제 앞에 다가와 살짝 인상을 찌푸리며 오늘 또 라면만 먹었지? 저녁 아직 못 먹었지?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극적이며 네, 저녁은 아직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모는 다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너 정말 공부한다고 대충 먹고 하면 안 돼. 라면만 먹으면 어떡해? 라고 말하며 가방을 내려놓고는 자, 나가서 이모가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문제를 풀다 보니 머리가 어지럽고 조금 멍해졌습니다. 그래서 몸을 조금 풀기 위해 일어나 다리를 스트레칭한 뒤 이모와 함께 외출하기로 했습니다. 집 근처 복합 상가를 돌아다니며 간단하게 음식을 먹었는데 집에 가기엔 아직 시간이 일러서 저는 이모에게 영화 한 편 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이모는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여러 영화를 살펴보았지만 어떤 영화도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건 아이돌이 나오는 영화고 첫 건 너무 뻔해 보여 그냥 보지 말까? 라고 말하는 이모의 표정은 그다지 영화에 흥미를 느끼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모가 말했습니다. 여기 타이타닉 리마스터링 버전이 있네? 이거 한번 볼까? 이모가 영화 시간표 구석에 있는 타이타닉을 가리키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 영화가 처음 개봉했을 때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유명하다는 건 알지만 본 적은 없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몇 명장면만 봤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모가 흥미를 보이자 저는 곧바로 티켓 2장을 구매했습니다. 좌석을 고를 때 이모는 영화관의 가장 뒷줄 구석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약 15분 정도 기다린 후 영화 상영 시간이 되자 저는 팝콘과 콜라를 사서 이모와 함께 극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영화는 놀라운 스토리뿐만 아니라 당시의 압도적인 영상미로도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1997년에 이런 수준의 특수효과를 가진 영화를 만들었다니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화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잭이 로즈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장면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모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이모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이모는 살짝 웃으며 여기 많은 장면이 잘렸어. 내가 어릴 때 봤을 때는 무삭제판이었거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이모의 눈빛이 반짝였고 저는 이모가 그 장면을 얼마나 선명하게 기억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영화가 계속 진행될수록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이모는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특히 자동차 안에서 두 주인공이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가는 장면에서는 이모의 손이 점점 더 세게 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영화는 갑자기 장면을 전환했고 이모는 실망한 듯 작은 목소리로 또 한 번 또 잘렸네 라고 말했습니다. 이모가 말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또 삭제된 것입니다. 이모가 진심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있었고 그 손을 놓을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점점 고개를 제 어깨에 기대어 왔습니다. 이모의 손이 조금 차가운 것을 느꼈고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이모의 어깨 뒤로 살짝 감쌌습니다. 그러자 이모의 몸이 약간 떨리는 듯 했지만 곧 조용히 제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이모 추우세요? 조금 더 꽉 안아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어두운 영화관의 한 구석에서 저는 이모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마음은 이미 영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모의 한 손이 제 허벅지 위에 살짝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살짝 이모 쪽으로 몸을 돌려보았지만 이모는 영화 스크린을 바라보며 매우 집중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모의 손을 만져보았고 그 손이 차가워서
다른 손으로 이모의 손을 덮어 따뜻하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모가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손가락을 맞잡았습니다. 여전히 이모는 저를 보지 않고 영화에만 집중하고 있었지만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손을 놓아야 하나 고민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묘해졌고 영화는 이제 배가 침몰하는 클라이맥스에 도달했습니다. 잭이 목숨을 걸고 로즈를 구하고 서서히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장면에서 저는 갑자기 어깨에 차가운 감촉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이모가 제 어깨에 기대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는 이모를 바라보며 정말 감성적인 분이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영화관을 나와 밤거리를 걷는 동안 이모는 여전히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용기를 내서 이모의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마음속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이모는 가방에서 갈아입을 옷을 꺼내 샤워를 하고 곧장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널려있는 이모의 옷을 보며 영화관에서 이모가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불순한 생각이 들지 않았고 저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잠들 준비를 하려던 순간 이모가 갑자기 몸을 돌려 한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수야,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솔직하게 대답해 줄 수 있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모. 이모에게만큼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이모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좋아, 그럼 솔직하게 말해줘. 너 좋아하는 사람 있니? 이모의 질문에 저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모가 내 마음을 눈치챈 걸까? 일부러 이런 질문으로 나를 떠보는 걸까? 만약 지금 내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면 이모가 나를 피하게 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모는 제 표정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 질문이 그렇게 대답하기 어려운 거니? 저는 잠시 생각한 뒤 용기를 내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니? 이모는 제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살짝 돌려 눈을 피했습니다. 이모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하지만 지금은 알려드릴 수 없어요. 이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누구를 좋아하든 그건 너의 자유야. 하지만 이모가 너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어떤 사람은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그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그 순간 저는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이모, 그건 저에 대한 경고인가요? 이모는 저보다 10살이 많고 저를 마치 보호자처럼 돌봐왔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있다면 분명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모가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사이에는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겠죠. 그 생각에 저는 마음이 아파서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을 돌려 이모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모는 제 뒤에서 한숨을 내쉬며 말하려다 멈췄고 결국 말없이 조용히 방에 불을 껐고 방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모는 이미 집을 떠난 뒤였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책을 펴고 공부하려 했지만 도저히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간 이모는 한 카페에서 친구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야, 나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무슨 일이야?
또 내 조카 영수 때문에 그런 거야? 응, 맞아. 내가 말한 대로 이틀 동안 그를 떠봤는데 정말 그쪽으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러다 큰일이야. 혹시 그가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닐까? 은혜야, 너무 긴장하지 마. 그건 아직 내가 추측하는 거잖아. 어제 그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어? 응, 물어봤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끝까지 그 사람이 누군지는 말하지 않더라. 내가 보기엔 분명 그날 그와 함께 있던 남자일 거야. 아니면 그렇게 말하기를 꺼릴 이유가 없지. 만약 그가 정말 남자를 좋아한다면 너도 어떻게든 그를 바로잡을 방법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어? 이모는 친구의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친구는 계속해서 이모를 설득했습니다. 은혜야, 더 이상 망설이지 마. 너희 집 영수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니? 몇 년 전 내가 공원에서 몇몇 불량배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때 영수가 뛰어들어가서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 그런 남자를 만난다는 건 정말 드문 일이야. 그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행동해야 해. 그런데 나랑 영수는 나이 차이가 너무 나잖아.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시간만 낭비할 거야? 나이 차이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해. 솔직히 말해, 다들 널 부러워할걸? 영수는 내 곁을 지키면서 언제나 널 보호하려 하잖아? 게다가 잘생기고 키도 크고 너랑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 내가 안 하면 나라도 그를 잡을 거야. 알겠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 이모는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영수가 정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녀에게는 그를 바로잡을 자신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영수를 오랫동안 돌봐왔고 그의 보호자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너무 노골적으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며 천천히 상황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저는 집에서 계속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이모가 저한테 화가 나서 그냥 가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모가 물건을 한가득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모. 저는 깜짝 놀라며 기쁜 표정으로 이모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안 돌아오면 너 또 하루 종일 집에서 라면만 먹고 있겠지? 이모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의 일은 그저 지나가는 일처럼 보였고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이모가 더 이상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면 저는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도 모르게 저는 여전히 이모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항상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든든하게 이모를 지켜드릴 수 있을 때쯤에야 비로소 이모에게 고백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성장하는 만큼 이모는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모가 만들어주신 정성 가득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모가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영수야, 너 수영할 줄 알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아요. 물에 빠져도 안 죽을 정도는 되죠. 이모는 가방에서 옷 한 벌을 꺼내더니 그것을 자신의 몸에 대며 말했습니다. 새로 산 수영복이 있는데 나랑 같이 수영장 가서 나 수영 좀 가르쳐 줄래? 저는 뒤돌아보며 수영복을 본 순간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지며 당황했습니다. 이모는 수영복을 실제로 입지도 않았는데도 그 모습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어서 저는 더 이상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영수야, 내가 이 수영복 입으면 어때? 잘 어울릴까? 네, 잘 어울릴 거예요. 이모는 뭘 입어도 다 잘 어울려요. 이모는 제 대답에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심이 없어 보이는데? 그냥 대충 말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이모. 이 수영복 입고 가면 수영장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될걸요. 그러자 이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수영복은 너한테만 보여주려고 입는 거야. 이 말에 저는 순간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도 못했습니다. 이모의 말은 너무나도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가족이긴 하지만 그 말투는 어딘가 묘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그저 제가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인 것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걸 거야. 집 정리를 마친 후 저는 옷을 갈아입고 이모와 함께 수영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모는 오늘 긴 머리를 깔끔하게 묶어 말아 올리고 발랄한 모습으로 길을 걸었습니다. 길을 건너던 중 이모는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빨리 와, 빨리 하며 서둘러 길을 건넜습니다. 길을 건넌 후에도 이모는 손을 놓지 않고 제 손을 잡고 있었고 저는 그 손의 부드러운 감촉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영장에 도착해 남자 탈의실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수영장으로 나갔습니다. 이곳은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수영장의 물은 적당히 따뜻했습니다. 물에 들어갔을 때 전혀 차갑지 않아 불편함이 없었지만 그만큼 수영장 요금이 꽤 비쌌습니다. 우리가 일찍 도착해서 그런지 수영장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영장을 몇 번 왕복하며 시원하게 몸을 풀었고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이모가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에 나왔습니다. 집에서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모의 수영복은 상체와 치마 부분이 얇은 끈으로만 연결된 디자인이었습니다. 이모의 평평한 배와 매끈한 허리선이 완벽히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모는 저의 시선을 느낀 듯 미소를 지으며 수영장 옆에 사다리를 잡고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모의 아름다운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느라 여기가 깊은 수영장 구역이라는 사실을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수심이 1.5m로 제 키에는 가슴까지 왔지만 이모의 키로는 코까지 잠길 깊이여서 서 있기 어려운 깊이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모가 발을 헛디뎌 물속에 빠졌습니다. 저는 급히 이모에게 다가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모는 제 손을 잡고 가까이 다가오더니 두 손을 제 어깨에 올리고 물에 떠서 저에게 몸을 기대었습니다. 저는 눈앞에 있는 이모의 모습을 보며 마치 물에서 막 피어난 연꽃처럼 아름다워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이모는 얼굴이 붉어진 채로 고개를 숙였고 물속에서 잠시 적응한 후에야 저의 손을 잡고 천천히 물속을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물속에 있어서 다행히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제 몸이 반응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모가 그것을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이모의 손을 잡고 물속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모는 저의 손을 잡고 몸을 물에 띄운 채 저에게 의지하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물속에서 이 조용한 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리듬을 맞추지 못해 이모가 물을 마셔 놀랄 때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이모는 깜짝 놀라 제게 달라붙어 마치 문어처럼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저는 그 상황을 견디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마치 물속에 있어도 마음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이모가 물에 익숙해지자 이모는 이제 물에 뜨는 느낌을 좀 알 것 같아. 나에게 수영을 좀 더 가르쳐 줄래?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모를 잠수구역으로 데려가서 숨을 깊이 들이마신 후 물속에서 헤엄을 시도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모는 제 앞에서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물에 몸을 띄운 후 손과 발을 사용해 천천히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움직이자마자 이모는 금세 물속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안 되겠어. 자꾸 내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아. 어떻게 하지? 그건 그냥 착각이에요. 초보자들은 다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너무 겁먹지 말고 몇 번 더 시도해봐요. 이모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가까이 붙어서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밑에서 나 좀 받쳐줄래? 밑에서 받쳐달라고요? 저는 당황한 나머지 무의식적으로 침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이모는 제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좋아, 이번에 다시 해볼게. 이번엔 꼭 나를 잘 받쳐줘. 이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물 위로 몸을 띄웠습니다. 저는 이모의 옆으로 가서 두 손을 뻗어 그녀를 받쳤습니다. 위로도 아래로도 너무 치우치지 않게 저는 두 손으로 이모의 평평한 배를 받쳤습니다. 이모는 물속에서 천천히 팔과 다리를 움직이며 헤엄을 쳤습니다. 동작은 다소 어설펐지만 제 눈에는 그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부드러운 감촉에 마음이 요동쳤지만 저는 절대로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모는 배가 간지러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혹시라도 물속에서 웃음이 터지면 난감할 테니까요. 저는 조용히 이모가 몇 번이고 수영장을 왕복하는 동안 충실한 도구처럼 이모를 받쳐주었습니다. 이모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헤엄친 후 제 어깨에 기대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힘들어. 이제 더는 못하겠어. 그럼 먼저 수영장 옆 의자에서 잠시 쉬고 있어요. 저는 몇 번만 더 왕복하고 올게요. 응, 난 여기서 너 구경하고 있을게. 이모는 사다리를 붙잡고 천천히 물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모가 물에서 떠난 걸 확인한 저는 비로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모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던 시간이 너무 긴장되고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물속에서 몸을 식히기 위해 다시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 왕복한 후 수영장 밖을 보니 이모 곁에 한 남자가 다가와 이모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급히 물에서 저와 그 남자에게 다가가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는 분이에요? 그 남자는 당황한 얼굴로 저와 이모를 번갈아 보며 이모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큰 아들이 있었어요? 이모는 웃으며 제 머리를 가볍게 톡 치고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인사해라, 이모 친구야. 그 남자는 약간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난 급한 일이 있어서 이만.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이모는 제게 다가와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너 이제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런 수법을 쓰는 거야? 저는 입을 삐쭉 내밀고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모는 미소를 지으며 제 앞에 다가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설마 내가 진짜로 다른 아저씨 데려오면 싫은 거야?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모는 제 뒤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두 손을 제 목에 감아 뒤에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걱정 마. 이모가 다른 아저씨는 데려오진 않을 거야.
이 질투쟁이야. 이모의 말에 저는 갑자기 스스로가 너무 이모에게 이기적으로 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모는 저를 돌보느라 27살부터 37살까지 그녀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저에게 바쳤습니다. 이제 저는 다 컸는데 제 마음속의 작은 감정 때문에 이모가 자신의 행복을 찾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말했습니다. 이모, 그 남자 괜찮아 보이던데. 내가 도와서 그 남자랑 다시 만나게 해줄까요? 그 말을 한순간 이모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뭐? 그 남자가 괜찮다고? 저는 무슨 잘못된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어서 당황했고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생각나서 한 말이에요. 이모,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지만 이모는 화가 난 듯 제 뒤를 살짝 차며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든 내가 참견할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한 이모는 저를 등지고 탈의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서둘러 뒤따르며 물었습니다. 지금 가려고요? 이모, 수영 더 안 해요? 이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안 해. 기분도 별로야. 이모는 탈의실에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몇 분 후 저도 탈의실에서 나왔고 우리는 말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모가 갑자기 화가 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여자는 30대부터 갱년기가 오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얼른 머릿속에서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만약 이모가 이 생각을 알게 되면 전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아직 점심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이모는 수영복을 베란다에 널어두고 가방을 챙겨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집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지만 도무지 이모가 왜 화가 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모를 어떻게 달래드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고민하다 도저히 모르겠어서 공부를 하려 했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수영장에서 이모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계속 떠오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이모에게 그런 감정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감정을 억누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보고 싶을 때 시간은 더욱 천천히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계를 자꾸 확인하고 한숨을 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모, 왜 이렇게 늦는 거야? 마침내 저녁 시간이 되었지만 이모는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급히 이모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메시지를 보내도 전화를 해도 이모는 답이 없었습니다. 설마 아직도 화가 난 걸까? 문제는 이모가 왜 화가 났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과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니 답답할 뿐입니다. 밤 10시쯤 이모에게서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다른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정 누나, 뭐라고요? 지금 술집에서 술 마시고 있다고요? 응, 맞아. 빨리 와. 연정 누나는 이모의 10년 넘은 절친으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연정 이모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그 호칭이 자신을 나이 들어 보이게 한다며 누나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택시를 타고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술집에 도착해 연정 누나와 이모를 찾았을 때 두 사람은 이미 술에 꽤 취한 상태였습니다. 연정 누나는 제가 도착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이모를 부축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둘이 힘을 합쳐 이미 비틀거리는 이모를 술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연정 누나도 술에 취해 보여 그녀를 먼저 집에 데려다주고 나서야 이모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연정은 택시에서 내리자 멀어져 가는 택시를 보며 얼굴에 가득했던 취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녀석 생각보다 신중하네. 이제는 내가 잘해야겠지. 그렇게 말하며 연정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모를 부축하며 제가 살고 있는 자취방에 도착했습니다. 이모는 여전히 술 기운에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갔고 그녀의 몸에서는 평소에 느낄 수 없는 진한 술 냄새와 함께 땀이 붉게 상기된 모습이 마치 잘 익은 사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모를 눕히고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로 적신 수건을 가져와 그녀의 얼굴과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물론 절대로 손이 닿지 말아야 할 곳은 철저히 피했습니다. 이모는 점점 숨소리가 고르게 변했고 저는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영수야, 영수야. 잠결에 이모는 저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저는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며 이모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이모. 걱정하지 마세요. 이모는 누워있다가 갑자기 비몽사몽한 상태로 일어나더니 셔츠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해서 얼굴을 돌려 차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모가 말했습니다. 영수야, 이제 나를 보기도 싫은 거니? 저는 돌아보았고 이모는 앉아 상기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모,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어떻게 이모를 싫어하겠어요? 그럼 왜 고개를 돌렸어? 나 보기 싫은 거 아니야? 이모는 셔츠의 단추를 풀면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영수야, 이모가 지금 너무 힘들어.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모는 제 손을 잡아 천천히 그녀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순간 놀라 손을 재빨리 뺐습니다. 이모, 무슨 일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저는 영수예요. 이모는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지, 이모는 내가 영수라는 걸 알아. 그냥 이모를 한번 안아줄 수 있겠니? 그러고는 저에게 다가와 제 얼굴에 가볍게 키스를 하려 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고 마음속에서 점점 혼란이 커져갔습니다. 정신을 잃기 직전 저는 마지막 남은 이성으로 이모를 조심스럽게 밀어냈습니다. 안 돼요, 이모.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돼? 우리 혈연관계도 아니잖아. 이모, 저는 이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모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취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야? 저는 이모를 보았고 그 순간 이모의 눈에는 취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모, 지금 이게 뭐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모는 제 반응을 보고 흥미로운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여자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었어. 이모가 말했습니다. 2주 전 수요일에 내가 아침에 내 집에 왔을 때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니? 저는 2주 전 수요일 아침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려 했지만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아침, 특별히 한 게 없는데요. 내가 기억을 더듬지 못하자 이모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고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기억났습니다. 2주 전 수요일에 UEFA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전이 있었고
저와 몇몇 동료들은 우리 집에서 늦게까지 경기를 보느라 밤을 새웠습니다. 경기가 끝난 건 새벽 4시쯤이었고 우리는 피곤해서 모두 함께 누워 몇 시간 눈을 붙인 뒤 아침 8시쯤 출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모가 아침 7시에 저의 집에 들렀을 때 우리가 함께 뒤엉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본 것이었습니다. 이모가 그 장면을 보고 저의 취향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모, 지난 며칠 동안 저를 시험한 거였어요. 이모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고 살짝 부끄러운 듯 이불을 끌어올려 몸을 가렸습니다. 며칠 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을 때 내가 애매하게 대답했잖아. 그래서 난 더 확신하게 됐어. 아니에요, 이모. 제가 말하지 않은 건 그 사람이. 됐어. 이제 다 컸으니 내가 말하고 싶지 않으면 이모도 강요하지 않을게. 이모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든 상관없어. 그저 내가 행복하면 돼. 이모는 그렇게 말하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등을 제 쪽으로 돌린 채 누웠습니다. 이모의 등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모에게 제 진심을 전할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저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 정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으세요? 이모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용기를 내어 이모에게 다가가 살짝 안았습니다. 이모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저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이모는 천천히 돌아서며 눈물이 맺힌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수야, 사실 이모도 너를 좋아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말하지 못했어. 혹시라도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두려웠거든. 이모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듣자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이모, 제가 용기가 부족해서 진작에 말하지 못했어요. 더 일찍 고백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이모는 갑자기 저를 끌어당겨 입술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 모든 감정이 전달되었고 말로 설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수야, 이제 이모라고 부르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니? 이모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은혜라고 부를까요? 우리 은혜씨. 이모는 웃으며 저를 가볍게 밀쳤습니다. 까불지 마. 이제는 누나라고 불러야지, 알았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누나. 그럼 우리 조금 전에 하던 걸 계속할까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보더니 천천히 다가와 다시 저를 살포시 안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는 제 손을 놓지 않았고 저는 그녀를 부드럽게 다시 한번 안았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오래전부터 싹텄지만 이제야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